2월 5일 하고요. 6일 국내 4경기 하고요. 그다음 해외 축구 8경기, 총 12경기 한 번에 가고요. 내일 NBA가 경기가 많습니다. NBA는 따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만 주력 5연승으로 올킬 한번 포함해서 주간 해축, NBA, 또 주간 해축까지. 그래서 5연승으로 좋았다가 뭐 NBA 오늘 역배대 저도 못 피했습니다. 그래서 5연승에서 마감이 됐고 지난주부터 하면 6연승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좋았던 흐름이었는데 끊겨서 아쉽지만 뭐 오늘 같은 날 NBA 같은 날 뭐 승부 간 것도 아니고 기본 하나 틀린 거니까 연패 없이 오늘 주간부터 다시 또 연승 흐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 너무 좋은데 뭐 좋은 분위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경기가 그래도 많습니다. 근데 쉬운 일정은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일정은 아니기 때문에 쉬운 일정은 아니니까 잘 들어보시면은 잘 준비해왔으니까 잘 들어보시면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 경기부터 가겠습니다. 서울 삼성하고 모비스는 이 경기도 쉽진 않아요. 어쨌든 서울 삼성이 연패에 다시 또 빠졌습니다. 좋았던 분위기 끊기고 나서 지금 뭐 6연패인데 이 6연패 하는 기간에 뭐 정관장 경기 빼고는 그렇게 무너지는 경기들이 없었습니다. 크게 무너지는 경기들이 없었고 대체로 투 포지션 안에서는 잘 비볐어요. 그리고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연승이 없죠, 최근에. 너무나 둘 다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경기인데, 일단 모비스 같은 경우에 이대현을 데려왔고, 김준인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모비스 입장에서는 뭐, 플러스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까봐야 알겠지만, 뭐, 초반에 잠깐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다시 또 안 좋은 모습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대현이 잘 팀에 녹아들면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경기는 모비스 승은 봅니다. 왜냐면 결국 뭐 이대현 영입 효과도 저는 이 경기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특별한 건 몸에 이상이 없으면 이 경기부터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스공사에서 안 나왔던 이유는 트레이드 때문에 안 나온 거지 몸이 안 좋아서 안 내보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김준일보다는 이대현 카드가 조금 더 괜찮게 보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모비스 승 자체는 봐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삼성이 지더라도 이 맥없이 지는 경기들의 빈도는 적었어요. 연패 구간에. 그리고 모비스의 수비 생각하면 이거는 5.5 정도면 삼성이 해볼만 하다. 투 포지션이기 때문에 삼성의 5.5 프렌. 그 다음에 뭐 이번 시즌 모비스가 서울 삼성만 만나면 잘 잡았거든요. 뭐 접전 경기도 2경기 정도 있었는데 만날 때마다 잘 잡았는데 또 양팀 경기가 생각보다 난타전 흐름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난타전 흐름은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저는 이 경기는 163.5 기준에 그래도 다득점은 보긴 해야 될 것 같다. 양팀 이 기준으로는 다득점 뜬 적은 제가 알기로는 맞대결에서 없어요. 163점, 뭐 160점 이게 이 정도가 많이 뜬 거지 이 기준을 상회한 점수는 나온 적은 없어요. 그리고 뭐 최근에 또 모비스의 득점력이 폭발하는 경기에서는 그래는 90점 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모비스 득점력이 그렇게 막 폭발적이진 않았는데 살펴보시면 정관장 경기 빼고 수원 KT 상대로 그다음 창원 LG 상대로 또 모비스 상대로 이런 수비가 좀 좋은 팀들 상대로 70점대로 머물러서 그렇지 서울 삼성 또한 수비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완전 해고바가 뜰 것 같진 않지만 뭐 이 정도 기준을 상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제야 막 말도 안 되는 점수가 막 177점 뜨긴 했고 어제 제가 다득점 보기도 했고 먹기도 했지만 오늘 경기도 다득점은 봅니다만 어제만큼 뜨진 않아요. 근데 언더를 못 보는 이유는 양 팀도 서로 수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모비스 승에 서울 삼성 프렌의 다득점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 포지션 안에서는 서울 삼성이 비빌 수 있다. 다만 최종 승리는 저는 이대현 효과. 뭐 이대현 없을 때도 이번 시즌 잘 이기기도 했고 그래서 모비스가 일반 승 자체는 한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은행하고 KB스타즈입니다.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 지금 KB스타즈가 원정 성적이 너무나 안 좋죠. 17%밖에 안 되고 다만 최근에 신한은행 잡으면서 원정 연패를 끊어냈고요. 하나원큐는 길고 긴 연패를 삼성생명 원정에서 그것도 홈도 아니고 끊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위기를 이어가는 팀이 어느 팀이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하나은행은 연승을 가느냐, KB스타즈는 지금 2연승인데 3연승을 가고 원정에서 또한 또 이기면서 연승을 가느냐, 그게 좀 키포인트인데, 저는 그래도 하나원큐 하나은행이 홈에서 한번 KB스타즈를 잡은 적이 있어요. 뭐 원정 가서는 다 그냥 맥없이 졌거든요. 근데 홈에서는 한번 이긴 전력이 있고, 그리고 인사이드에서 높이 싸움에서는 확실히 하나은행이 진안도 있고, 뭐 김정은, 양인영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인사이드에서만 어느 정도만 평타치만 쳐도 KB 상대로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최근에 KB스타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송윤아가 너무 잘해주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송윤아의 그런 활약들이 눈에 띄는 지금 모습들, 썸 물론 그때 2차전장 간 것도 있지만, 그때 강희슬, 나카타 모에, 송윤아, 허예은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0점 차로 승리를 거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한은행 원정에서 잡을 때도 송윤아가 커리어에 찍기도 했고, 송윤아의 활약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KB스타즈 승 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정에서의 KB스타즈, 그리고 또 어쨌든 인사이드 자체는 하나은행이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은행의 이런 트윈타워, 양인영, 진안, 그 다음에 또 김정은, 또 베테랑이 또 중심 원점 잡아준다면, 이거는 그래도 이것 또한 저는 매우 접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경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KB스타즈 승에 하나은행의 3.5 프렌, 저는 많이 벌어져야 5점 차라고 봅니다. 4-5점 차. 그러니까 핸디가 뭐 프렌을 못 할 수 있어요, 하나은행. 근데 점수 차가 많이 벌어져야 4-5점 차라고 봐요. 그래서 이건 하나은행 프렌에, 그 다음에 이 경기 양팀 경기요, 다득점 보기가 그렇습니다. 물론 KB스타즈의 최근에 득점력들이 69점, 70점으로 폭발적이에요. 이게 송윤아 효과긴 해요. 근데 반면에 하나은행을 보시면, 하나은행은 직전 삼성생명 잡을 때도 52점 나왔어요. 얘네가 대체로 50점대입니다. 하나은행. 그래서 이거는 하나은행 때문에, 또 하나은행 템포에 또 KB스타즈가 또 말리면 최근에 보여줬던 KB스타즈의 어떤 득점력이 조금 감소될 가능성도 있다. 이거는 다 저득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구인데요. KB손보하고 현대캐피탈. 저는 이 경기를 참 기다렸던 그런 경기인데, 잠시만요. 되게 기다렸던 경기거든요. 왜? 저는 이거는 현대캐피탈 보긴 해요. 신기록도 걸려있고, 경기력도 당연히 좋죠. 근데 이거는 풀세트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하겠습니다. 현대캐피탈 승에 KB손보 1.5세트 프렌에 다득점. 왜 이렇게 보느냐? 오늘 좀 많이 접전으로 저는 많이 봐요. 한 경기 빼고는 대체로 좀 승패는 좀 접전으로 보는데, 일단 왜 이렇게 보냐면, 지난번 맞대결에서 현대캐피탈이 황태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세트는 무난하게 잡았지만 2세트 듀스 접전 끝에 겨우 잡고요, 3세트 내주고 4세트 다시 잡으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황태기가 있고 없고는, 배구는 세터 노름이죠. 황태기가 그냥 토스만 잘 하는 그 세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괜히 국가대표 세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황태기는 뭐 KB손보의 거의 본체나 다름이 없는 그 정도로 되게 핵심인 선수인데, 주전 세터가 없음에도 잘 나가는 KB손보가 잘 나가는 현대캐피탈한테 이 정도로 비볐었던 경기라면, 저는 홈으로 돌아왔고 또 황태기 세터가 돌아온 상태로라면 이 경기는 KB손보가 뭐 풀세트 정도까지 끌고 가면서 괴롭힐 여지는 충분히 있다. 물론 직전 한전한테 졸전 펼치면서 1, 2세트 내주고 그 다음에 풀세트 끌고 가서 승리하긴 했습니다. 그거를 대입해보면, 야, 어떻게 한전을 겨우 이긴 팀이 현대캐피탈하고 비벼? 하지만 결국 1, 2세트 내줬지만 그 뒤에 역수입하면서 승리를 했고, 그 다음에 충분한 휴식을 또 취했고, 그다음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고, 그래서 이거는 현대캐피탈이 대한항공 상대로도 물론 처음에 조금 고전하긴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대한항공 폼보다 KB손보 폼이 더 좋다고 봅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 어제 경기도 보셨겠지만 선수들의 범실도 있고요, 리시브 불안도 있었고, 또 요스바니가 초반에 부진했다 뒤에 살아난 것도 있겠지만, 경기력 자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보가 더 좋아요, 대한항공보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최종 승리는 현대캐가 한다고 봅니다만, KB손보가 풀세트 끌고 가면서 명경기는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본방사수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KB손보 프렌의 다득점까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GS칼텍스하고 페퍼저축인데, 저는 이건 유일하게 이 경기는 접전으로 안 보는 경기입니다. 왜 안 보느냐?
지금 물론 페퍼가 분위기 전환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침체된 분위기, 뭐 기업은행도 침체했던 분위기 돌리긴 했어요. 근데 페퍼는 어떤 선수 전체적인 경기력들이 다 떨어져 있어요. 좋았던 흐름에서 한번 이 흐름이 끊기니까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페퍼가 과연 원정에서, 그것도 지금 흐름이 좀 GS 상대로 만약에 끊어낸다면 여기서 끊어야겠죠. 왜? 다음 일정이 흥국생명이니까. 끊으려면 여기서 끊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뭐 테일러 정도 그냥 자기 역할을 하는데, 장희도 한창 좋았을 때 폼은 아니고, 박정희, 이한비, 뭐 그다음 박사랑 세터도 불안불안하고, 전체적으로 선수들 그 퍼포먼스가 떨어져 있다. 직전 경기는 1세트를 잘 잡고도 그 이후에 그냥 지는 모습들, 좀 선수들이 뭔가 의욕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좀 경기장 내에서도 좀 드러났고요. 이거 지면은 사실 다음 일정이 흥국생명, 현대건설, 그다음에 정관장, 이 강팀 3명, 3팀을 만나기 때문에 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타이밍상 여기서 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GS의 경기력을 봤을 때 이거는 페퍼가 손이 가는 경기는 아닙니다. 최근에 현대건설한테 셧아웃 그때도 어, 그 주장 GS 카체스 주장이 빠졌었죠. 제가 갑자기 선수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근데 주장 그 유서연인가? 유서연이 빠졌었던 그런 경기인데 다시 돌아오니까 다시 GS 칼텍스의 경기력이 좋았습니다. 도로공사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팀인 도로공사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면서, 그만큼 지금 GS 칼텍스가 뚜이, 그 다음에 유서연, 그 다음에 실바, 특히 유서연이 지금 주장으로서 팀도 잘 중심 잡아주고 있고 개인적인 활약도 좋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경기는 GS 칼텍스 승, 마엔승, 그 다음 저득점. 한 세트는 페퍼가 딸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이 기준점이면은 풀세트 가지 않는 한은 다득점을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타이밍은 페퍼가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저는 페퍼 경기를 본 입장에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국내 경기 이렇게 살펴봤고요. 국내 경기만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접전으로 다 보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승패로 가시기 좀 그러신다 하시는 분들은 다득점만 보시고요. 이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승패 좀 어렵다 하시는 분은 저득점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경기는 이 경기는 저는 현쾌의 승, 그 다음 다득점 쪽으로. 어차피 손보가 풀세트 끌고 간다고 보는 거면은 뭐 다득점을 보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는 뭐 손보 세프레인은 좀 더 높겠지만, 이거는 한키 승이나 다득점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기는 GS 칼텍스 승 우선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그다음 이것도 승패가 가져갈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뭐 고민 좀 해봐야겠죠. 여러분도 고민해 보셔야 되고 저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국내 경기 4경기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해외 축구 넘어가기 전에, 어쨌든 이번 주 5연승, 지난주부터 하면 6연승이 마감이 됐지만, 뭐 이미 먹어놓은 게 많기 때문에 연패 없이 가면 또 되니까요. 좋은 흐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구독 여러분 반드시 좀 눌러주셔야 돼요. 구독을 눌러주셔야 영상을 업로드하면, 아직까지 제가 이 채널이 구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노출이 잘 안 될 겁니다, 여러분한테. 구독 그냥 영상만 시청해서 하셔가지고는 잘 노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구독을 웬만하면 누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축구로 넘어가서 컵대회 8경기인데, 이 경기 잠시만요. 이 경기 8경기인데 여러분 어렵습니다. 제가 8경기가 가져갈 수 있는,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다행히 많아요. 근데 어려워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근데 무리해서 갈 일정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코벤트리하고 리즈입니다. 이 경기만 리그 경기인데, 이게 리즈가 지금 좋긴 해요, 분위기가. 근데 코벤트리가 4연승입니다. 코벤트리도 홈에서는 지금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팀이에요. 홈에서의 승률은 뭐 지난 시즌에서도 그랬고, 리즈는 아쉬운 게 뭐냐면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도 원정 성적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불상자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코벤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허리라인에 벤시프하고 그 다음에 최전방에 클라크 라이트가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허리라인에 벤시프는 결정 확정이고, 최전방에 앞선에 2명, 공격 쪽에 2명은 불투명해요. 그리고 리즈는 벤포드 정도 빠지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결장도 리즈가 유리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메인감은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셨기 때문에 리즈 승무 사이드로 보고 리즈가 지진 않는다. 근데 리즈의 원정 성적 5승 7무 2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또 코벤트리 최근 퍼포먼스를 봤을 땐 또 무승부가 떠도 이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리즈 승무 사이드로 보시던가 리즈 햄무브 투트랙으로 보시고 저는 이 경기를 우선으로 봐야 된다면 저득점인데 이것도 조금 애매해요. 그냥 이 경기는 메인감은 아니다. 승패로 가야 한다면 리즈 승무 아니면 배당 확 높이면 고배당으로 리즈 햄무브 투트랙 그 다음에 언어버로 볼 거면 저득점을 보시는 게 맞지만 어려운 경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인트호벤하고 페이노르트 이것도 강팀 대 강팀 강대강의 매치업이고 컵대 8강전입니다. 일단 둘 다 흐름은 좋진 않아요. 근데 에인트호벤이 그래도 홈이라는 이점은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부상자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양 팀 다 지금 분위기는 안 좋은 거는 안 좋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강대강이지만 분위기가 한쪽이라도 좀 더 좋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둘 다 분위기는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부상자 상황은 에인트호벤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에 빠지는 선수도 있고요. 레데즈마나 빠지고 보스카글리노 불투명하고 그 다음에 뭐 최저하면 틸만, 페피 이런 애들도 빠져요. 에인트호벤 같은 경우 허리라인 이탈은 없지만 후방과 전방의 어떤 이탈들 이런 것들은 있는 게 지금 에인트호벤이고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트라우너하고 뉴크비 불투명하고 로톤바가 빠집니다. 그 다음 수비 쪽에 그 다음에 미드필더 쪽에 제로우키 불투명하고 그 다음에 공격자 하지무사가 또 불투명하고 그래서 여기도 불투명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결장자는 거의 뭐 비슷하다. 어느 한쪽이 더 많고 데미지가 크고 주축 선수들이 더 많이 빠지고 이런 건 없고 거의 뭐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에인토벤 최근에 분위기가 안 좋은 건 뭐냐면 수비가 안 돼요. 실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페이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아약스하고 중요했던 경기에서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골을 먹혔죠. 그래서 그 골 먹히는 과정들이 안 좋았다. 역전패 1대1까지 잘 만들어 놓고 PK도 선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홈에서는 확실히 에인토벤의 강세가 있고 양 팀의 어쨌든 컵대 8강이기 때문에 최소 1.5군 아니면은 1군이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양 팀 다 다음 일정이 빌렘이랑 스파르타라 약팀 상대적인 약팀과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매치업에 좀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상대 전적에서는 양팀 호각이에요. 14승 8무 14패로 호각인데 그래도 홈에서는 에인트호벤이 지지 않는 경기들을 대체로 했습니다. 거의 대체로 이기거나 비기는 경기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리즈 경기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경기는 에인트호벤 승, 그 다음에 저득점. 왜냐면 2.5면은 제가 다득점 보려고 했어요. 근데 최근에 양팀 다 수비 쪽에 문제가 많긴 하지만 이런 더비 경기가 생각보다 딱 3골 정도만 나고 8강 경기이기도 하고 만약에 한번 골이 나기 시작하면 이런 게 5골, 6골도 날 수 있어요. 4, 5골 그냥 나버리는 게 네덜란드 리그입니다. 이런 라이벌 매치업이. 근데 저는 아약스 페이노르트 경기처럼 한 3골 정도만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에인토벤 승에 3.5 저득점 보고요. 어쨌든 이 경기는 어렵다. 그래서 에인토벤 승이나 저득점 쪽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레버쿠젠하고 쾰른입니다. 이거는 뭐 레버쿠젠이 당연히 유리한 경기인데 이 8강이고요. 일정을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결장자도 뭐 레버쿠젠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켈르는 2부 내려갔잖아요. 2부에서 지금 1위고 레버쿠젠은 2경기 치르고 나서 볼프스부르크 그 다음에 바이에른 뮌헨하고 연속되는 리그 경기가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볼프스부르크 원정 까다롭죠. 그 다음에 다음 주말에 바이에른 뮌헨과의 홈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볼프스부르크가 최근에 흐름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일정 자체가 좀 빡세서 어느 정도의 로테는 들어갈 거예요. 뭐 로테 폭이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8강이기도 하고 또 승기를 잡고 또 선수들한테 체력 안배를 시켜줄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다음 경기가 바이에른 뮌헨과 리그 경기였다면 이 경기를 레버쿠젠이 로테 폭을 좀 더 가져가겠지만 바로 다음 경기가 바이에른 뮌헨 바이에른 뮌헨과 리그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로테를 돌려도 약간 돌린다고 봐요. 그래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 텔라가 불투명하고 그 다음에 테리에는 뭐 CG 하나씩 된 상태고 오히려 켈른이 수비 쪽에 불투명한 선수 한 명 있고요. 그 다음에 공격 쪽에 램펠러 이 친구가 빠져요. 그래서 결장자는 오히려 켈른이 조금 더 손해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레버쿠젠 승, 그 다음에 마헨 승,
그 다음에 다득점 이렇게 보고요. 쾰른의 3.5 프렌도 봅니다. 뭐 저배당이긴 하지만 이렇게 보는 이유는 저는 뭐 4대0, 5대1 이런 스코어는 안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쾰른이 그래도 대패는 면할 것 같아요. 레버쿠젠도 이 경기 뭐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한 3대1 정도 보는데, 그래서 레버쿠젠 승 마이너 우선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경기고요. 그 다음에 스트라스부르하고 앙제입니다. 이 경기도 이제 컵대 이건 16강인데 16강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이 라인업에 조금 힘을 뺄 수는 있어요. 이건 뭐 감독 마음입니다. 16강이기 때문에 다음 주말 리그 일정이 좀 더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어요. 스트라스부르하고 앙제하고 둘 다 최근 흐름은 괜찮은 편이에요. 좀 더 괜찮은 건 스트라스부르인데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는 주말에 몽펠리에와 홈 경기가 있고요. 앙제는 이제 마르세유와 경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리그 일정이 부담스러운 팀은 앙제겠죠. 왜냐면은 지금 마르세유는 강팀이고 또 몽펠리에는 이번 시즌 지금 뭐 원래는 약팀은 아닌데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그 알타마리도 팔아버렸잖아요. 알타마리도 팔아버리면서 지금 사실 리그에서 강등을 지금 위협받고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스트라스부르가 홈 경기이기도 하고 다음 리그 일정 생각하면 조금 더 라인업에 힘은 줄 것 같아요. 근데 대체로 그렇긴 한데 이거는 뭐 팀마다 감독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컵대회가 어려운 거예요.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공격 쪽에 결정자 한 명 말고는 없습니다. 딱히 뭐 주전급 선수 이탈은 없고요. 앙제가 오히려 수비 쪽에 아르쿠스라던가 그 다음에 공격 쪽에 암바디엥 이런 친구들이 빠지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 더 결정선에는 앙제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여러 가지 흐름이나 이런 일정을 봤을 때 라인업에 힘을 좀 더 주고 또 승기를 잡으려고 하는 팀 스트라스부르가 될 것 같아요. 스트라스부르 승에 다득점 보고요. 이거는 스트라스부르 승 약간 좀 더 낮고 다득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가네스하고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 경기는 지금 레알이 수비 쪽이 다 나가리가 됐어요. 수비 쪽이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근데 영입도 안 됐어, 급하게. 그래서 이제 8강인데, 레알은 이제 주말에 마드리드 더비를 앞두고 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오늘 로테를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리그 최소 실점 팀 중에 하나인 헤타페 상대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지금 레가네스 같은 경우에는 프랭켄사 빠지고, 시세 빠지는 거, 허리랑 미드필더 라인에. 그 다음에 레알은 쿠르트와, 리디거, 밀리탕, 카르발, 알라바, 카마빈가, 그 다음에 음바페도 지금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벨링엄 이렇게 빠지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음바페까지도 빠진다면 최근에 좋았던 폼을 보여줬던 음바페 빠진다면 조금 데미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음바페가 빠진다고 하는 데도 있고 나온다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체크를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 상태가 지금 100%는 아니라는 거죠. 음바페가 왜냐면 빠진다는 얘기도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이 경기는 레알도 수비는 어쩔 수 없어요. 아센시오나 추아메니로 나올 겁니다. 근데 앞선에 일부 로테이션을 조금 돌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뭐 음바페 같은 경우에는 뭐 후반에 교체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호드리고를 빼고 비니시우스나 호드리고 둘 중에 하면 벤치로 내렸다가 갈 수도 있고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경기는 레알 승의 저득점 봅니다. 이거는 매우 레알이 힘든 경기가 될 거라고 보고 레가네스가 최근에 강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를 잡았던 그런 경기 내용과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높아요.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레알 좀 찝찝하신 분들은 저득점 쪽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사고가 난다면 다득점이쯤에서 사고가 나기보다는 직전 경기처럼 직전 에스파뇰 경기처럼 저득점이 나면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레알 승, 그다음 저득점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잘 골라서 접근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C 밀란하고 AS 로마입니다. 이 경기도 어려운데 이거는 일단 메인감으로 가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AC 밀란이 영입을 많이 했습니다. 로마도 영입을 하긴 했지만 지금 AC 밀란이 폭풍 영입을 했어요. 지금 콘세이상 감독한테 전권을 맡긴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이 밀어준다는 거예요. 시즌 도중에 부임을 해서 그래서 주앙 펠리스 임대로 영입을 했고요. 소틸 피오렌티나에서 데려왔고요. 그 다음에
산티아고 히메네즈를 데려왔죠. 페이노르트에서 공격수 카일 워커 데려왔고요. 이렇게 많이 데려왔고 내보낸 선수들이 많습니다. 어찌됐든 그 다음에 베나세르를 마르세유로 보냈고 그 다음 오카포 나폴리로 임대 보냈고 칼라브리아 볼로냐로 보냈고 그 다음에 모라타 가라타사라이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선수진 변화도 크고 저는 좀 강명 깊게 봤던 거는 지점 밀라노 더비에서 저는 인테르 승을 좋게 봤었잖아요. 근데 이날 콘세이상 감독이 최근에 경기력을 무색할 만큼 되게 수비 밸런스 잘 짜왔어요. 카이로크 합류된 효과도 있겠지만 결국 막판에 뭐 극장골 먹히면서 비기긴 했지만 물론 골대의 운은 AC 밀란한테 따랐어요. 그래서 강명 깊게 보긴 했는데 일단 로마도 최근 분위기가 좋아요. 어쨌든 나폴리 상대로 앙헬리노의 극장골로 비겼기 때문에 최근 흐름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이 경기는 저는 AS 로마 프렌의 저득점 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에이스 프로는 저득점 보고 뭐 우선순위나 이런 것도 따로 언급은 안 드릴게요. 저는 아마도 갈 게 없으면 뭐 둘 중에 하나 건들겠지만 아마도 웬만하면 메인으로 안 갈 겁니다. 그 다음에 뉴캐슬하고 아스널입니다. 이거는 컵대회 준결승. FA컵은 아니고 EFA컵 준결승이고 1차전은 2대0으로 아스널 원정에서 뉴캐슬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부상자 이런 것들은 어쨌든 뉴캐슬도 있는 상황이고 뭐 아스널은 계속 못 나오는 친구들이 못 나오기 때문에 뭐 언급을 드려도 또 얘네 빠져 이러실 거예요. 그래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엘링턴이 불투명하고요. 그 다음에 하비반스, 그 다음에 칼럼 윌슨도 불투명하고요. 그 다음에 아스널 같은 경우에는 뭐 베나이트, 토미야스, 제주스, 사카 이 정도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계속 못 나오는 친구들 못 나오고 나머지 다 나올 겁니다. 어쨌든 맨시티가 좀 흐름이 무너져 있는 팀이긴 하지만 5대1로 완승을 거뒀고요. 그 다음에 뉴캐슬은 최근에 조금 흐름이 엎치락뒤치락해요. 특히 홈에서 본머스, 풀럼한테 졌다는 건 좀 아쉽죠. 그래서 저는 아스널이 한 골 차면은 참 좋을 텐데 두 골 차라는 부담감 핸디캡이 있어요. 왜? 이겨도 이거는 2대0으로 이기던가 3대1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죠. 근데 최근에 분위기나 여러 가지 일정을 봤을 때 아스널은 이 다음 일정이 레스터시티하고 경기인데 10일 뒤에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마 사활을 다 걸 겁니다. 그리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 일정이 주말에 버밍엄 시티, 물론 이때 롯데를 돌리겠지만 FA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아스널 승, 그 다음에 다득점 보겠습니다. 아스널이 여러 가지 일정상, 뭐 스코어상으로는 불리해요. 근데 일정이나 흐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땐 아스널이 그래도 잡긴 한다. 잡으면서 뭐 결승 간다 이건 모르겠어요. 아스널 승에 다득점 보고요. 이거는 아스널 승이 조금 더 낫지만 다득점도 나쁘진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 마지막 경기 고에드 이글스하고 노르드비크. 여기는 고에드가 이제 1부고 노르드비크는 3부예요. 3부에서도 못하는 팀인데 과연 이거는 부상자는 언급을 안 드릴게요. 워낙 리그 격차가 크기 때문에 과연 이핸디를 극복을 고에드가 하느냐 못하느냐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고에드가 최근 흐름이 나쁜 것도 아니고 약팀을 잘 못 잡는 컬러도 아니고 워낙 3부에서도 지금 못하고 리그에서도 죽쓰고 있는 노르드비크라면 고에드가 주말에 헤라클레스 원정을 앞두고 있지만 여기가 8강이고 이기면 4강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저는 고에드 승에 2마인 그 다음에 3.5 언더 이거는 고에드만 골을 넣으면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거는 가야 한다면 고에드 2마인 우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한 경기도 코멘트 마쳤고요. 경기 해축이 특히 많다 보니까 조금 코멘트가 길어졌는데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고요. 모두 건승하시고요. 좋은 분위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